불이 났다고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저 혼자만을 그러고 안에 사람이 있는데 죽었을 것 같다고 자기가 막 그 써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의 인쇄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2층에 있던 70대 남성이 끝내 숨졌는데요. 불을 낸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6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이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사고인 줄 알았는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양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18일이었고요. 서울 을지로의 인쇄소 골목에 있는 한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불이 나서 7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게 그냥 불이 아니라 방화였어요. 게다가 불을 지른 사람은 바로 부상을 입은 장모 씨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장 씨가 10년 넘게 사무실을 반반 나눠서 쓰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그 사무실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장 씨가 이 숨진 피해자에게 내가 이 작업장에 물건 더 줘야 되니까 공간을 좀 더 치워달라고 했고 문제는 그때 이미 장 씨 물건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공간 없다. 급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싹텄던 겁니다. 자, 공간 사용을 놓고 이어진 갈등 끝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 피해자 고인의 따님 목소리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저희 아빠 뒤에다가 이제 그 공장 중간에서부터 이제 그 신화랑 그 인화성 물질을 쭉 뿌려서 문 앞쪽에다가 이제 많은 양을 뿌린 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그 사람은 탈출을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출입구가 하나인데 이제 입구 쪽에다가 많은 이제 양을 뿌리고 불을 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빠는 탈출을 못 하셨고. 자, 둘이 있던 사무실에서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은 탈출하고 한 사람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네, 맞습니다. 앵커 말처럼 장 씨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건물 밖으로 도망을 쳤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요. 방화범. 네, 맞습니다. 저 방화범이 지금 체포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도 9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사무실 안쪽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몸에 화상을 입진 않았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에 따르면 화재 당시에 출입문 쪽이 화염이 가장 세서 피해자가 안쪽으로 대피를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장 씨가 사무실 중간 부분부터 인화성 액체를 뿌렸고 출입문 부근에 이 통에 남아있던 나머지 액체를 모두 쏟아버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쪽 불이 더 강했겠죠. 이 소방대원은 당시 소방관도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화염이 강해서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건 어려웠을 거라며 불 속에서 3분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방화범, 불을 지른 장 씨는 상위 뒷부분이 불에 탄 채로 건물 밖에서 이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자, 유족들은 슬픈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이 방화범 장 씨가 이 재판 과정에서 쏟아내는 이 황당한 발언들 때문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불은 질렀지만 죽일 생각 없었다. 따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처음에 도입부는 그거였어요. 방화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빠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실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구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지. 그 사람이 이제 살인이 안 되지만 고의라는 게 과실로 바뀌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팀장님, 이렇다면은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유족에 따르게 되면 장 씨는 유족한테도 사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재판정에서 장 씨가 내뱉은 말들이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불을 낸 거는 인정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을 낸 후에 목격자에게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를 구해야 하니까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입주민 목격자는 폭발음이 들려서 불이 난 것을 알았을 뿐이지 장 씨가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목격자들도 장 씨가 119에 신고해 달라고만 했지 건물 안에 누가 있다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씨는 또 불타는 건물을 보면서 안에 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환살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장 씨는 말하는 거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화범 장 씨는 저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 아무 기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재판에서 방화범 장 씨의 살인 고의성을 놓고 유족과 엇갈리는 주장이 또 있죠. 자,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출입 문 앞에 있던 철제 선반입니다. 문 앞으로 쓰러져 있는 철제 선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은 소방대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끄고 진입했을 때 철제 선반이 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걸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유족하고 담당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하려고 이 장 씨가 철제 선반을 쓰러뜨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 씨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선반 아래에 있던 받침대가 불에 타면서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이게 그런 부분이 정말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투어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장 씨가 이 사무실에 있던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같이 있는 방에서 인화물질까지 뿌리고 불을 붙이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거든요. 애초에 방화, 그러니까 불을 내는 데만 고의가 있을 경우 있으면 사람이 있었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합니다. 물론 양형에 있어서 실제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다투어지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 사실만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철제 선반 그거를 검찰에서는 일부러 쓰러뜨려서 탈출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뭐가 됐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고 당일날 이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만 해도 유족들은 이게 정말 방화로 인한 살인 사건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응급실로 찾아온 경찰에게 상황을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이 장 씨가 방화범 장 씨가 10년 동안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평소에도 자신보다 7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뭐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술주정을 부린 게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울분이 난다고 하고요. 7월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지난 10월 피해자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식 또 미역국을 끓여서 생일상을 차리고 식탁에 영정 사진을 올려두고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이 피해자의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감사했고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전하고 보내드렸으면 마음이 좀 나았을 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너무 황망하다고 전했고요. 유족들 장 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아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일단 재판 진행 상황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